박완규, 나이는 1973년 11월 7일생이다. 박완규 키는 173cm이며 소속사는 라디오스타 엔터테인먼트이다. 데뷔는 1997년 부활 5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다. 박완규 몸매 역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무래도 로커의 경우 머리가 길기 때문에 호리호리한 몸매의 경우 여성보다 더 이쁘다고 화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경호인데 김경호의 뒷모습은 예쁜 여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리더십 역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이면서 고1 때 스쿨밴드 오한마를 결성해서 30여 회 공연, 고2 때 다크호스 보컬로 참여, 고3 때는 루시퍼, K베스트, 그레이울프 등의 팀에서 미군 공군기지와 클럽 등에서 100여 회 공연하는 등 음악에 대한 재능을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박완규가 아내를 만난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20살 때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박완규는 첫눈에 반합니다. 처음 본 순간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6일 만에 프로포즈하고 7일 만에 같이 살았다. 정말 전광석화와도 같은 속도네요. 박완규 부인 역시 박완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앞날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박완규의 아내가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지만 박완규는 분유값도 제대로 벌지 못할 정도였죠. 게다가 부활 내에서 음악적인 견해가 발생합니다. 결국 박완규는 부활을 탈퇴해서 솔로로 데뷔합니다. 이때가 바로 천년의 사랑으로 유명한 1집 앨범이죠. 하지만 이때도 박완규는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일 많이 벌 때가 겨우 100만 원이었다고 하니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네요. 천년의 사랑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을 때는 TV에서는 물론이고 라디오에서도 엄청나게 흘러나왔죠. 당시 박완규의 소속사는 캔 엔터테인먼트였고 사장은 강승호였습니다. 아마 가수인 박완규에게 갈 돈이 제대로 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박완규의 대중적인 선곡은 그때뿐이었고 이제부터 계속 망하기만 했죠. 집안에 들여놓을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박완규는 매일 아내와 싸우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특히 박완규는 처가와 박완규의 아내는 시댁과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사실 박완규야 음악이 좋아서 자신의 음악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박완규 아내는 또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식들은 계속 커가는데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면 아내와 어머니 된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도 대단한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천년의 사랑 이후로 박완규가 음악계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해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박완규와 계속 부부 사이를 유지합니다. 무려 17년 동안 참고 살았던 거죠. 아마 그 기간에는 여자가 알바를 뛰면서 생활비를 번 것 같네요. 결국 박완규 부부는 결혼한 지 17년 만인 2011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거죠. 박완규는 아내는 나에게 편머스라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지원이 나온다. 내가 그만 꿈을 깨던가 이상을 계속 쫓을 거면 정리하자고 했다.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급식비라는 작은 돈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정도로 집에 돈이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박완규가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50배의 수익을 더 올린다고 고백했죠. 그렇다면 가장 많이 벌었던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행사를 많이 뛰어도 이 정도 금액은 힘들 듯. 어쨌든 박완규는 최소한의 자기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아내에게 보냅니다. 이혼한 뒤에 전처와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는 남편들보다 훨씬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네요. 게다가 박완규는 방송에서도 아내에 대해 좋은 말만 합니다. 아내는 강한 여자, 대단한 사람이다. 아직도 아이들이 아빠가 최고라고 말하게 만드는 고마운 사람이다. 아내가 굉장히 강한 여자다. 이혼한 이유 중 하나가 내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혼한 뒤에 서로에 대해 비난만 퍼붓는 보통의 부부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박완규가 돈을 못 벌었던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부 팬들은 박완규 부부의 재결합을 원하기도 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이혼을 했으니 생활고가 해결된 지금은 다시 재결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박완규는 담담하게 그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재결합은 힘들다.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 아마 돈이 없던 시절에 서로에게 가한 상처가 많이 큰 모양입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인성의 밑바닥까지 보일 수가 있죠. 아마 박완규도 부인에게 자신의 못난 꼴을 보였고 부인 역시 박완규에게 못날 꼴을 봤을 겁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가와 시댁까지도 그런 감정적인 다툼에 휩쓸렸고, 아무튼 박완규는 아내에 대한 미움과 상처를 되새김질하기보다는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감을 더 크게 자각합니다. 그러니 가장으로 일해서 번 돈을 모두 보내게 되죠. 박완규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 아이들의 아빠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 같네요. 그의 무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완규는 순번의 혜택을 받지 않고 똑같이 하겠다 해서 결국 1번을 뽑아 첫 타자로 나가수의 무대를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넘치는 카리스마는 연이은 무대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한마디 검은 표본처럼 검은 긴 생머리, 검은 자켓, 그리고 화려한 용무늬 바지까지 비주얼부터 압도했습니다. 당당히 걸어나와 인사하고 긴 생머리를 훅 넘기자 자우림은 머릿결 칭찬을 했고, 그가 트레이드마크 선글라스를 벗고 무대에 순한 얼굴로 서니 다들 놀라 하더군요. 당당하게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등장한 그는 관객들을 특유의 무표정으로 노려보듯이 바라보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박완규는 선배 김현식의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편곡을 배제하고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박완규의 사랑했어요는 정말 폭발하는 카리스마에 압도하게 만들었죠. 모션을 최대한 자제하며 한 손을 허리에 척 얹고 관객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고음을 내지를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마치 정말 표범처럼 변하더군요. 순했던 얼굴이 내지르는 순간에 야수처럼 변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게 박완규의 카리스마구나. 선글라스 안 쓰니 그의 표정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선배 김현식이 살아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순간 울컥했다던 박완규는 절규하듯 노래를 토해냈습니다. 무겁게 표현하는 박완규의 카리스마는 김경호의 날카로움과는 다른 한국 랍 보컬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정말 노래가 끝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박수가 지상렬 표현대로 단전 박수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묵직한 보컬의 노래를 들으니 정말 끌어오르더군요. 앞으로 정말 박완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그도 무대에 내려온 후 좀 떨린 듯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소름 돋는다, 정말 세다,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의 무대 후 자문위원 김현철은 한 마리의 검은 표범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들 동감해서 감탄하더군요. 무대를 압도하는 듯한 눈빛, 포효하는 듯한 후반 처리가 인상적이란 표현으로 지금까지 나가수 무대 중 가장 헤비하고 단단한 사운드를 보여주며 박완규가 가진 여러 것을 잘 보여준 노래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징숨처럼 포효한 무대는 강렬했고 자신감을 내비칠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초반 2위의 성적으로 화려하게 나가수에 입성합니다. 순위에 상관없다 했지만 좋은 성적을 받고 그것도 김경호 1위, 박완규 2위, 락의 전성기와 같은 두 락커의 화려한 성적에 고무된 것처럼 락 will never die를 외치는 모습에서 상기된 모습을 봤습니다. 락 가수로서 이렇게 나란히 좋은 성적을 거두니 정말 기뻤겠죠. 자신의 성적보다 락의 자존심을 빛내는 자신들의 모습에 김경호와 박완규